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행자를 좀 더 나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행자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시장 군수가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등이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 재개발에서는 원칙이 조합이랑 토지 등 소유자였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되었어요.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하나만 있었죠. 제 이름을 썼나요? 재건축에서는 조합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는 20인 이하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여기가 조합이고,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시장 군수 등, 그리고 주공 등을, 그 다음에 건설업자, 그 다음 등록업자였죠. 이런 사람들을 공동시행자로 지정을 했었어요. 공동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 있었죠. 동의를 받아서 공동시행자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공동시행자로 했었는데, 얘네들이 아니라 어떤 8가지 사유에 의해서 공공시행자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3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 그리고 2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죠. 대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 경우는 시행자가 얘네가 아니라 이들이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하고 나서 다음날 더 이상 추진위원회랑 조합이 필요가 없죠. 추진위원회랑 조합을 어떻게 했죠? 승인이나 인가를 취소시켰어요. 근데 얘네들은 사업 대행이고 여전히 시행자는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하진 않죠. 그리고 취소가 됐다면 그 토지 등 소유자들도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주민 대표회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신탁이 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요약이에요. 오늘은 이 8가지 사유가 뭐냐, 이 3가지 사유가 뭐냐, 이 2가지 사유가 뭐냐, 이걸 볼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외우진 않더라도요, 학습하시면서 좀 계속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8가지 사유. 공공시행자가 하는 8가지 사유예요.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가 하는 8가지 사유. 자, 첫 번째가 정비계획에서요. 정비계획에 사업 예정 시기가 있어요. 사업 예정 시기. 이 예정 시기가 됐는데 2년이 지나도록 뭘 안 하죠? 정비계획 다음에 해야 될 게 사업 시행계획이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2번째, 3년이 지나도록 조합을 안 만들어요. 또는 조합을 만들었는데 사업 시행계획을 안 해요.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 하나 또 사유를 더 추가할게요.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가 절반이 넘어요. 2분의 1이 넘습니다. 이 경우에 그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뭐에? 자, 공공시행자가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그 다음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 3분의 2,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한꺼번에 쓸게요. 자,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항상 예외에 들어가죠. 모든 사유에 들어가요.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을 병행해야 돼요. 일반 조합이나 여기서 하기가 어렵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게 이걸 병행하는 경우. 그 다음 순환개발. 순환개발이면 개발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사업구역이 있고요. 여기 일부를 개발을 먼저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인근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내고 그러고 나서 또 여기를 개발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일로 보내고 이렇게 순환개발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임대주택이나 기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조합이나 여기서는 순환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유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사업시행 인가가 났는데 이 취소됐어요. 시행계획 인가가 취소. 이 경우에 공공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8가지가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8개. 그 다음 지정개발자예요. 지우고 지정개발자가 하는 사유예요. 지정개발자 하는 사유. 이거는 3가지입니다. 지정개발자. 요거는 3가지. 자, 아까 전에 나왔던 거 공공시행자가 하는 사유 첫 번째와 같아요. 동일해요. 2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이 안 나오는 경우예요. 또 그 내용이 인가 신청을 했는데 위법하거나 또 부당한 내용이다. 그러면 지정개발자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천재지변. 그다음 3번째가 재개발 동의 요건이 있어요. 그 동의 요건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정개발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여기다 이어서 적을게요. 사업을 대행하는 거죠. 사업 대행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여기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보수를 받고 사업 대행을 하는 경우예요. 보수를 안 주면 압류해버리죠. 자, 계속 추진이 어려워요. 여러가지 사유에서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그 다음 과도한 부담이 들어요. 기간상으로도 그렇고 비용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과도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사업 대행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행자 얘기예요. 자, 시행자가 정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사업 시행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사업 시행 계획 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시공자 계약을 해야 돼요. 시공자 계약. 공사할 사람이죠. 근데 이게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공사 계약 시기 그리고 계약의 그 방법이 달라져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냐? 자, 시행자가 있는데 시행자가 만약에 공공시행자 그리고 지정개발자 이런 자들이에요.
지정개발자. 그러면 이 시기는 시행자 지정하고 나서예요. 얘네들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정하고 나서예요. 시행자 지정 후에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경쟁 입찰이죠. 기본이. 경쟁 입찰. 그리고 또는 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수의 계약도 가능해요. 자, 공공하고 지정개발자 있었고, 그 밑에 또 조합이 있을 수 있죠. 조합 시행자. 이 조합 시행자는 시기가 마찬가지예요. 시행자 지정 후에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경쟁 입찰로 하는데요. 경쟁 입찰에서 2회 유찰됐을 때나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 계약이 가능해요. 차이가 보이시죠? 여기는 또는 조합은 2회 유찰 때나 수의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여기서 하는데 만약에 시군이 시행자거나 아니면 관리처분이에요. 아파트 지어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조합 대표, 주민 대표가 있었죠. 주민 대표 또는 전체 회의에서 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전체 회의에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를 경쟁 입찰 방식이죠.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경쟁 입찰이에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야, 우리가 선정한 자를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의무예요. 의무.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합인데 인원이 너무 적어요. 한 100인 이하예요. 그러면 그냥 정관에 정한 대로 할 수도 있어요. 정관상 정한 게 있다면 경쟁 입찰 하지 말고 정관이 정한 대로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있죠.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는요, 이게 좀 특이해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고 나서예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고 나서. 시기가 다르죠. 계획 인가 후. 인가 후에 시공자 계약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 공공이나 지정개발자는, 이거 당연히 공공이니까 그렇고, 지정개발자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요. 조합은 이미 등기한 법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주체로서 권능이 주어지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는 그냥 사람들 그냥 모여 있는 거잖아요. 등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세한 계획이 나와야 행정 주체로서 권능을 부여합니다. 왜 행정 주체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서 조합이 하던 토지 등 소유자가 인가 후에 하던 간에 모든 행위들은 행정 처분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푸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풉니다. 근데 이 토지 등 소유자 사람밖에 없으니까 뭐 등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래도 시공자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여기 20인 이하죠.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경쟁 입찰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규약에서 정한 대로 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시공자 계약이고요. 자, 시공자 계약은요, 시공계약뿐만 아니라 철거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철거까지. 옛날에는 시공사하고 철거하는 회사를 업체를 따로따로 하게끔 했어요. 이거 주로 대기업이 하겠죠? 철거는 주로 중소기업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따로따로하게 해줬는데 글쎄 이 철거업체랑 조합의 임원들이랑 자꾸 뭘 해먹네요. 그러니까 야, 그럴 거면 그냥 시공사 계약할 때 철거 같이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같이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공사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짜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조합이에요. 조합이 도시개발법에도 조합이 나왔었죠. 우리가 같이 학습을 했는데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정비계획은 추진위가 있어요. 추진위원회. 조합 만들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진구하고요. 이 동의서를 받아서 총회를 엽니다. 총회를 열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요. 자, 추진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5인 이상이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그러면 여기 이제 위원장이 있고 감사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또 이 추진위가 하는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있어요. 관리업자를 계약을 합니다.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 정비사업 관리업체는 뭘 하냐면 조합 설립을 도와줘요. 조합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도와줍니다. 동의서도 받아주고요. 동의서 진구도 하고 그 다음 정관도 만들어줘요. 정관이라는 게 표준 정관이 있어가지고 만들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다 의견을 수렴해서 정관도 만들어줘요. 자, 근데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설계, 그 다음 회계감사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시공도 해서는 안 돼요. 시공이나 철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추진위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겠죠. 그럼 동의서 요건부터 볼게요. 동의 요건. 자, 이 동의 요건은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기록해 놓으셨다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재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있죠. 재건축도 아파트 단지인 게 있고요. 단지가 아닌 경우가 있죠. 단지가 아닌 경우, 단지인 경우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하죠? 시장 군수가 하니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만 써놓은 거예요. 자, 재개발, 재건축인데, 자, 소유자, 재개발은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이에요. 여기서부터 면적만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면 돼요. 단지가 아닌 곳은, 재건축 중에서 단지가 아닌 곳은 소유자 4분의 3, 그대로 내려오고요. 면적 1씩 올라가면 3분의 2가 되죠. 예. 그리고 단지인 경우는요. 단지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면적은 1씩 올라가니까 4분의 3이에요. 그리고 각동 과반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동의 요건이에요.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이게 외우기가 쉬워요. 동의 요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동의 방법은요. 동의 방법은 자, 시장 군수 등에게
서면 동의서를 이 검인을 받습니다. 그 검인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일련 번호가 있어요. 우리 투표용지처럼 일련 번호가 있어서 이렇게 원래 복사해서 여러 장을 만들거나 그러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걸 검인 동의서라고 합니다. 검인받은 서면 동의서. 이 서면 동의서에 자, 이 성명도 쓰고 그 다음 지장을 찍습니다. 지장. 성명도 쓰고 지장도 쓰고 지장도 찍고 그러고 나서 신분증 4번 신분증 4번을 제출해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게 있죠. 인감증명 안 나와요. 인감증명 안 나와요. 그런데 인감증명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예외가. 자, 해외에 있거나 법인 같은 경우는 인감이 필요하겠죠. 법인. 이때는 서면 동의서에 인감도장 찍어야 돼요. 인감도장 찍고 그 다음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나 싶은데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요. 동의자수 산정이에요. 동의자수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여기도 지울게요. 자, 동의자수를 산정을 하는데 공유자예요. 공유자. 한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죠. 자, 공유자면 이거 하나로 칩니다. 그리고요, 토지하고 지상권 있죠. 지상권. 토지 위에 건축물을 가지기 위한 지상권 뭐 이런 거. 지상권자. 근데 여기서는 건축물을 가지기 위한 지상권자가 아니고요. 수목이나 이런 걸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자예요. 이 지상권자 합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나오면 토지와 합쳐서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다수를 갖고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이 토지를 1번지의 토지도 갖고 2번지의 토지를 가졌다고 해서 조합원의 두 개의 어떤 걸 가지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동일한 공유자가 소유했어요.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했다. 이 경우도 하나입니다. 이거 언뜻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뭔 말인지 몰라요. 처음에. 자, 토지가 있는데 A와 B가 공유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20번지라고 합시다. 그리고 저쪽에 봤더니 한 30번지쯤에 A와 B 동일한 공유자가 또 다른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건 동의자 수가 하나예요. 하나. 왜 하나냐면 A, B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으로 보자. 그러면 이 A, B라는 사람은 다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A, B는 하나를 갖게 되는 거고요. A, B는 결국 공유자니까 결국은 하나로 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자 수 산정을 알아봤으니까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1번지가 있고요. 2번지가 있고 뭐 3번지, 4번지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 자, 1번지의 토지를 A라는 사람이 갖고 있고요. 2번지에는 B와 C가 공유하고 있네요. 그 다음 지상권도 얘는 D와 E가 공유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3번지에는 토지를 F가 갖고 있고요. 건축물을 G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4번지 토지는 A가 또 갖고 있네요. 건축물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동의자 수는 총 몇 명이냐라는 거 시험에 나왔어요.
동의자 수가 총 몇 명? 동의자 수는, 자 A부터 볼게요. A는 다수를 갖고 있네요.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봅니다. 그 다음 BC와 DE, BC와 DE, 이들은 토지와 지상권을 합쳐서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봅니다. 그 다음 F와 G는 각각 토지와 건축물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FG는 각각이니까 둘이에요. 두 개의 동의자 수가 나오고요. 여기는 A니까 A는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없고, 그럼 총 두 개, 네 개죠. 네 개가 동의자 수가 됩니다. 이게 동의자 수 산정에 나올 법한 문제예요. 예. 자,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철회 한번 볼게요. 철회는 어떻게 하는지. 철회는 인가받기 전이라면 할 수 있어요. 인가받기 전.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구역 지정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는데 동의를 했어요. 지정 해제하는데. 그리고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경우. 자, 이 경우는요. 30일 전이라면 해제가 돼요. 둘 다. 30일이 넘어가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자, 조합 설립을 하려면 동의를 받고 나서 총회를 열죠. 이 총회 때 총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총회 전에는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해서 동의한 것들은 총회 전에는 반대할 수 있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회가 끝났다면 이제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이게 철회 내용이고요.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철회하려면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내용 증명을 해야 나중에 소송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으로서 받아줍니다. 그냥 내가 보냈어요, 철회 의사를 밝혔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회는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증명이 도달했을 때, 그걸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도달주의. 도달했을 때 철회가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A라는 사람이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조합에 철회 의견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조합에만 보내면 조합이 숨기거나 자기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시장 군수 등에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얘는 10월 1일 날 보냈고요. 여기는 10월 2일 날 보냈어요. 근데 시장 군수는 이걸 철회 사실을 받게 되면은 조합에 접수 통지를 합니다. 접수 통지를 해요. 이게 접수 통지한 날이 10월 3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3개의 숫자가 나오죠? 10월 1일, 10월 2일, 여기는 10월 3일. 그럼 도대체 도달한 날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애매하죠? 얘는 제일 뒷날이니까 아닌 거 확실한데 얘인 것 같기도 하고 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럴 때는 조합 기준이에요. 조합 기준으로 가장 빠른 날 도달한 걸로 봅니다. 예, 여기까지가 철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동의서는 요건이 다 끝났고, 자, 그래서 총회를 하죠. 총회를 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요. 또 뭐 임원도 선정하게 됩니다. 임원도 선정하고, 그다음 뭐 대의원, 100인이 넘는다 그러면 대의원도 둬요. 대의원도 뽑아요. 또
받고 나서 이 회의록을 가지고 첨부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를 해주겠죠. 별 문제 없으면. 그러고 나면 30일 이내 등기를 합니다. 등기가 성립 요건이라는 건 그 이전에도 도시개발 때도 했죠. 그러면 성립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조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좀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조합이 내용이 좀 많아서. 자, 조합은요, 누가 되죠?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그리고 임원은 누가 되죠?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돼요. 여기까지는 도시개발과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정비법은 여기 하나 더 추가됩니다. 자, 소유기간이 5년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임원으로 선정된 전날부터 3년 안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 이 조건이 왜 있냐면요. 조합이 설립돼가지고 시공계약이나 여러가지 계약들을 할 거잖아요. 그때 뭐 관련 업체에서 그 집을 구매해가지고 조합원이 된 뒤에 임원이 돼버리면 자기 의사를 자기 이익에 맞게끔 계속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단 겁니다. 그리고 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임원 구성. 조합장 있죠. 조합장 1명. 그 다음에 이사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있죠. 여기 1명. 이사는 1에서 3명. 이사는 3명입니다. 이사가 3명. 감사가 1에서 3명으로 구성이 돼요. 자, 임원의 임기는 3년이에요. 3년. 또 연임도 할 수 있죠. 대개는 다 연임하죠. 별 문제 없으면. 연임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조합원에서 임원을 뽑는 게 아니고요. 전문 관리인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 관리인이라고 그러면 뭐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사. 근데 공인중개사는 없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공인중개사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요. 그러니까 전문관리인을 뽑는데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뽑냐면 6개월 동안 안 되는 거야. 선임이 안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너무 장기간 임원이 없죠. 그러니까 빨리 전문관리인을 두도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총회를 열어서 전문관리인으로 뽑읍시다. 우리 조합원들보다는 전문관리인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전문관리인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임원이 해서는 안 되는 집 있죠. 임원이 해서는 안 되는 거. 겸직금지. 자, 여기 조합도 겸직할 수 없고요. 다른 조합에 임원도 될 수 없어요. 조합원이 아니고요. 임원이에요. 임원. 그리고 자기계약 금지였죠. 자기계약 금지 그러면 딱 나와줘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냐. 감사. 자기계약 시에는 감사가 한다. 자기계약 못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감사가 객관적인 시선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임원 결격사유 있었죠?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도시개발이랑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추가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좀 지우고 결격사유 설명드릴게요. 똑같아요. 도시개발하고. 자, 결격사유입니다. 자, 피한정 우겨님. 그리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 받았는데 아직 복권이 안 됐습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을 받았거나 받지 않기로 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년 지나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행유예 중인 자,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도시개발에 나왔던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까 결격사유 있었죠. 그 임원의 자격이 있었죠. 임원 자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5년 이상 소유해야 되고요.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못 맞추면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법도 아니고 이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겁니다. 이 벌금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자, 임원 생활을 하다가 여기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퇴직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퇴직이고요. 퇴직하고 나서 그 퇴직 전에 했던 행위들, 그 행위들은 효력을 잃지 않아요. 그 효력을 잃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